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4월 11일 매드팩토 96,000원을 형성을 하면서 현재 다시 만원 정도 하락한 86,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금요일 거래량은 18만 주이었고요. 현재 매드팩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이번 4월 15일에 10만 2천원이었던 12전환사채의 리픽싱이 단행이 되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도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기술적인 이러한 부분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우선 기업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제약바이오의 AACR의 출격 키워드는 면역항암제라고 했는데 올해 2011년 1월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단연 키워드는 면역항암이다. 제3세대 항암제로서의 두각을 보이는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키트루다는 머크의 키트루다는 바로 연매출 2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번 10일부터 9일부터 현지 시간 14일부터 진행이 되는 AACR 암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이 모여 혁신 치료 기술과 R&D의 성과를 공유하는 미국 암연구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의 막이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2020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죠. 4월 9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14일까지 그리고 5월 17일 한 달 뒤 대략 21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AACR은 진행이 됩니다. 올해 AACR 참여를 밝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매드팩토와 앱클론입니다. 앱클론은 차세대 면역항암에 또 보완된 차세대 카티 치료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발표하는 기업이어서 저는 매드팩토와 앱클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기업들이 현재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연구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번 AACR의 신규 항암 후보물질의 개발 성과를 공개하고 이를 글로벌 학회에서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죠. 이러한 큰 굵직한 AACR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자사의 그 기업의 자신감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번 AACR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 다수가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공개에 나섰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매드팩토는 지속적으로 IR을 이렇게 단행을 했죠. 다시 살펴보면 4월 6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4월 8일에서 4월 9일까지 버추얼 컨퍼런스 형식으로 해외 기관 투자가와 애널리스트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업 설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는 췌장암 치료제로서 벡토서틱과 어니바이드의 병용요법에 대한 전임상 결과 그리고 데스모이드 종양에서의 TGF-베타 바이오마커의 분석 결과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의 후보물질 벡투 기존 연구 결과 자궁경부암의 다크원의 기존 연구 결과 이렇게 총 4건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가 있다라는데 그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인지 무엇인지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번 학회를 지켜볼 요량이네요.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가 과연 무엇일까?
매드팩토는 3중 음성 유방암에서의 벡터 작용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바 있고, 매드팩토에 따르면 벡터 암화 기전의 중요한 인자로 알려진 카뎁신 B의 기능을 조절해 종양 형성과 폐 전이 등을 이렇게 촉진한다라고 했네요. 나크완 또한 매드팩토가 자궁경부암에서의 작용 기전을 최초로 규명한 후보 물질이고, 매드팩토는 나크완이 이게 뭐였네? 단백질과 결합해서 분해 유도에 암세포 전이를 조절함을 발견했다. 나크완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킬 경우에 암의 성장과 폐전이를 막을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학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 그리고 기대감, 관심을 보이는지 또 기사로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앱콜론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항암 신약 병용 임상에 또 6월 4일에서 학회가 발표하죠. ASCO 발표 주제로 채택이 됐다. 매드팩토는 ASCO 연례회의에 제출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벡토서팁의 병용요법 임상 데이터가 공식 발표 주제로 채택됐다고 4월 6일에 밝혔습니다. ASCO는 종양학 분야의 권위 있는 글로벌 학회로 매년 암 전문의와 글로벌 제약업계 관계자 4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단히 큰 학회로 알려져 있고, 6월 4일에서 8일 대략 5일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채택된 발표 주제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벡토서팁과 미국 MSD의 면역 강암제 바로 키트로다와 함께 사용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 임상 1B, 2A 상을 데이터를 이렇게 전한다라고 그러죠. 지난해 11월 말에 보게 되면 대장암 키트로다와 평용 바이오마커의 VRGS의 하위 환자군의 임상 효용률을 85.7%를 우리 확인했다라고 그랬고요. 전체 환자의 객관적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율 PFS를 종합한 임상 효용률은 0%에서 병용을 하게 되면은 33.3%였는데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게 되면은 임상 효용률이 85.7%까지 이렇게 확인 가능하다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조기 승인 가능성에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장암은 현미 부수치 불안정형 MSI과 안정형의 MSS로 나뉘는데, MSI 하이형 환자는 치료 시도가 가능하나 그 중에 86%의 비중을 차지하는 안정형 MSS형 환자의 경우 면역 강암제 단독 투여 시 치료 반응이 낮아서 다른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매드팩토는 설명하고, 이번에 병용 투여로 인해서 6월 4일 기대감이 높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을까, 저 역시도 조금은 기대하고 있네요. 매드팩토는 MSS형 환자 모집 완료에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서 키트로다와 평형 투여하는 1B, 2A 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매드팩토 관계자는 이번 연구 데이터는 벡토서팁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 그리고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4월 15일 잠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두 발표 자리의 초록은 5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고, 포스터는 6월 4일 ASCO 하기 전에 공개된답니다. 우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전환세 발행일이 1월 15일 날 700억 원에 했고요. 전환가액이 10만 2천 원입니다. 폰사채 발행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환가액이 조정된다. 리픽싱 가격을 재조정한다. 그러면 4월 15일이죠. 그러면 현재 가격이 8만 6천 원이면은 주당 2만
6,000원 정도의 더 프리미엄을 얻게 되네요. 따라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현재 68만 5천 주에서 더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기 때문에 이 주식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픽싱의 최저 조정 가액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7만 1,527원입니다. 기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96,000원을 통해서 했다가 현재 가격 조정이 이렇게 주당 10,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을 또 들여다보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판 모습을 보이죠. 최근에는 46,000주 외국인이 들어온 모습이고 계속해서 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역시 최근에는 18,000원, 21,000원까지 줄였고요. 이제 이번 학회에 AACR에서의 발표 그리고 리픽싱은 4월 15일 전후와 시장에서의 매드팩토의 주가가 어느 정도 어떻게 형성될지를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9만원 이하에서는 저점 공략해서 추매해도 될 것 같고 그 추매 물량은 상승을 할 적에 10만원 아래나 각자의 세워진 원칙에 입각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익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장기 보유로 가져간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저점 매수 부분은 이렇게 차익 실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월 23일 정도에 IR을 시작하면서 9만원대를 돌파했고 다시 가격 조정 저점들이 점점점 높여가는 상황에 최근 3월 말에 96,000원 형성을 하고 지금은 또한 가격 조정이 9만원 아래 9만원 정도와 10만원을 이렇게 밴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곳 8만 7천원 정도 저점을 이렇게 깬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리픽싱을 위해서 좀 더 눌러주는 형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또 기업적인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학회 발표, 6월에 또 학회 발표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리픽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4월 15일 이후 4월 20일경부터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겠죠. 주봉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저점을 이렇게 하방 경직이 보였고요. 7만원 초반 즉 리픽싱 최저 가격에서 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96,000원 정도까지 오르고 다시금 11선까지 눌러줬는데 이곳에서의 시장에서의 흐름 더 내려갈지 아니면 이곳에서 턴을 하게 되면 대단히 좋은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라고 한다면 상승과 가격 조정 이와 같이 턴하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높여져 가는 모습 이런 걸 우리는 쌍바닥 그리고 짝꿍둥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그게 와닿는 형국입니다. 기업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이 전 저점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저점에 도달하기 전에 가격 조정이 한 이 정도 3분의 1, 3분의 2 이 정도에서 터닝하면서 이 전 고점 또 앞전 고점 96,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10만원은 안착될 그림인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15일 리픽싱하는 가격까지는 글쎄요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번 주와 15일까지 이번 돌아오는 한 주에 매드팩토리의 주가는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 2월부터의 그 이렇게 강력한 힘의 그러한 모습은 최근 그 이후로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조정 장세가 완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팩터는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들어오고 성장성의 비용 처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쳐서 과연 이곳 13만 4천 원, 23만 원대를 언제 돌파할 것인가 시장에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남은 휴일 저녁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이번 한 주는 시장을 여유롭게 잘 지켜보시는 것도 투자 포인트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